안녕하세요. 소신 있는 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번째 기업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두 번째로 발표할 기업은 TNL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발표했던 원택이라는 기업이 요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저는 아직은 원택이라는 기업도 좀 팔로우업을 계속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기업도 아쉽지만 계속 추이를 같이 살펴보면서 중요 내용이 있으면 영상을 또 찍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근데 제가 볼 때 지금은 이제 다음 실적을 기다려야 할 시기인 것 같아서 계속 저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요 TNL이라는 두 번째 발표 회사는 어, 무엇을 하는 회사냐면 그냥 우선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런 제품들을 만드는데 아마 최근에 약국에 가보셨으면 이 제품을 보셨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하이만 밴드라는 제품인데 이게 이제 중해제약에서 만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아마 이게 ODM인지 OEM인지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왜냐면 TNL이라는 회사가 이게 이제 우선 이 하이만 밴드는 다 아시죠? 약간 예전에 이게 제일 처음 나온 제품이 메디폼이라는 제품이거든요. 메디폼은 워낙 TV 광고에 많이 나왔었고 나온 지가 한참 된 제품인데 이제 그거를 약간 밀어내고 최근에 이런 하이만 밴드 같은 게 약국에 많이 깔려 있는 것 같던데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대부분 데일 밴드를 썼잖아요. 뭔가 우리 상처가 났었을 때 작은 상처. 근데 이제 메디폼 같은 제품, 이런 하이만 밴드 같은 제품이 나온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약간 좀 수분 밴드라고 해서 이걸 딱 붙여놓으면 약간 접착성도 있으면서 우리가 샤워를 해도 물기가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데일밴드보다 그런 부분이 훨씬 낫죠. 그리고 한 2, 3일 정도 붙이고 있다가 이거 좀 상처가 깊으면 갈아주긴 해야 되는데 이거 딱 2, 3일 정도 있다가 떼어보면 이미 상처가 이미 잘 아물어 있거나 약간 흉터 없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좀 업그레이드 된 밴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을 주로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업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제가 이제 요거를 발표하는 주 목적은 이제 저의 기록을 남기는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 이 내용을 보시고요. 투자에 바로 이거를 사신다거나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매수 매도는 본인이 잘 판단하시고 자기의 그 의견을 잘 섞어서 자기 의견을 잘 생각을 해보고 기분이 좋은 기업이라 판단이 되실 때 매수 매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같이 주식 얘기를 하는 단체 톡방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는 사실은 다른 기업을 오늘 발표를 할까 생각한다고 했어요. 사실은 요 IDP라는 기업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 기업도 굉장히 이제 사실 성장성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안전바전이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업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 기업이 이틀 전인가 이 피레침이 나온 날 무상증자 공시를 하는 바람에 제 생각에 단기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서 이제 이 기업은 제가 좀 다음 기회로 미뤄서 발표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쉽게 1대1 무상증자 공시가 났는데도 이렇게 비대칭을 쏘면서 아마도 셀온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주가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길래 이게 약간 조금 이제 왜냐면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기 실적마다 좀 많은 분들이 분기 실적을 굉장히 잘 나온 회사들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약간 이게 무상증자가 좀 미리 소문이 샜나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세론이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좀 아쉽네요. 이런 부분.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튼 팩트는 이게 단기 변동성은 분명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좋은 가격대에 오면 제가 한번 발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TNL이라는 회사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이 회사가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느냐? 뭔가 재미없는 회사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요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여드름 패치를 또 만들어가지고 대박을 냅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마이티 패치라는 건데 이게 지금 미국 아마존 사이트고 미국 아마존 사이트의 베스트셀러 사이트거든요. 그다음에 뷰티 앤 퍼스널 케어 부분에서 1등이죠. 그죠? 우리나라 제품입니다. 이게 TNL에서 ODM을 한 제품이에요. 미국에서 팔고 있고 미국 이제 유통사가 히어로 코스메틱스라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랑 아주 잘 해내고 있고 이제 요게 1등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미 작년부터 계속 1등이었고 아직도 1등이에요. 그래서 이게 평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계속 1등 하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국 아마존 사이트에 가보면 다츠 포 스팟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똑같은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유통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베스트셀러인 뷰티 부분에서 2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해외에서 잘 팔리고 있다. 그리고 수출이 잘 되고 있으니까 뭐 지금은 워낙 그 환율이 높으니까 그런 환율과도 좀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외국에만 팔고 있을까? 우리나라에 사실 여드름 패치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저희 남자라서 잘 모르지만 여성분들은 뭔가 흔히 우리 여드름 패치라고 하는 그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났었을 때 얇은 막으로 생긴 패치 많이 붙이고 다니시잖아요. 요거. 알기로 요 올리브영에서 요 케어 플러스가 마스크 다음으로 많이 그 매출 2등을 했다고 여기 나와 있죠. 1위 올리브영 어워즈 2020년이랑 2021년에 1등을 했네요. 그쵸? 총 매출에서도 제가 알기로 요게 제가 좀 찾아본 바람은 그 마스크 다음으로 매출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만들었지?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케어 플러스 같은 경우는 ODM은 아니고 여기 원단을 그러니까 그 원단을 받아서 또 걔네들이 그뭐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따로 있고 얘네들이 원단도 만들어서 팔기도 하거든요. 자기들이 아예 제품을 만들어서 ODM식으로 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원단만 따로 팔고 그 원단을 받아서 다른 기업에서 다시 이런 케어 플러스라는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원단도 TNL에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도 역시 TNL 제품. 우리나라 그 전체 이런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하이드로콜로이드라는 제품인데 여기 보시면 주요 제품에 보면 여기 하이드로콜로이드 있잖아요. 창상 피복제라는 게 있고 창상 피복제가 이제 여기 이런 신체 조직이 좀 파괴된 상태, 신체에 다친 거죠. 다쳤을 때 여러 가지 제품을 통해서 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이드로콜로이드고 지금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품들은 이 하이드로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단을 만들어서 그 납품을 해서 다른 기업에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제품까지 만들어서 ODM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거의 70%를 얘네들이 점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케어 플러스의 원단도 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기업을 좀 이제 알아가려면 사실 기업에서 그 만들어 놓은 IR 자료를 보는 게 사실은 제일 편하긴 하거든요. 제일 먼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런 거 보고, 어, 뭐 기업 레포트도 보고, 홈페이지도 보고, 사업 보고서를 보고 그런 식으로 저는 진행을 하는데, 이 회사가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 자료가 아마 상장할 때 만든 IR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20년 자료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회사를 살펴보기에는 좋아서 간략하게 이걸 가지고 좀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상처 치료제, 수분 드레싱제, 이게 지금 중요해요. 이 기업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하이드로콜로이드, 뭐 하이드로겔, 뭐 이런 게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골절 치료용 고정제, 우리 흔히 뭐 깁스한다라고 할 때 쓰는 막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매출이 조금 있어요.
요 두 개가 대부분인데 대부분이 이거예요. 습윤 드레싱제. 그래서 이제 이게 상처 치료조에서 여드름 치료조로 개발을 좀 변화를 시켜서 약간 미용 쪽으로 다변화를 한 거죠. 매출처를 다변화를 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런 건식 드레싱제, 이거 데일밴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습윤 드레싱제로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쪽으로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이런 습윤 드레싱제를 다 가지고 있을 거라 보는데, 왜냐면 아이들은 다치면 이제 상처 남으면 안 되니까 대부분 이제 엄마 아빠들이 이거 비싼 거 사주거든요. 왜냐면 이건 싼데 이게 좀 비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최윤소 회장님이 회사를 만드셨고, 뭐 R&D 중심 기업이고,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아마 제가 얼핏 듣기로 원래 다른 회사에서 이 영업 그 기술 개발을 하시는 그 연구소 소장을 하시다가 그 회사가 아마 제가 알기로 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요 회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성공 가도를 달리시는 회사로 만들어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제 98년에 설립이 돼서 이게 업력이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20년 동안 이렇게 어, 회사를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성장기에 오면서 여기 있죠. 트러블 케어 패치, 이게 아마 여드름 패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요렇게 뒤에도 성장하거든요. 요거 뒤에 건 이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R&D를 좀 강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이제 경쟁사가 좀 있어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자기들이 경쟁사 대비 이게 뭐 원료의 뭐 배합, 뭐 조합 이런 거에 노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분명히 다른 회사보다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 그 사업 보고서 보면 보여드리겠지만, 원래 국내 1등 업체가 있었는데 걔네들을 밀어내고 이제 요 TNL이라는 회사가 1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서 저는 이제 주로 그 큐의 성장을 좀 찾아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국내 시장은 소비재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큐의 성장으로 매출이 많이 이제 발생을 했고, 지금은 이제 제가 아까 그 북미의 그 마이티 패치, 그다음에 유럽도 뭐 영국, 독일 이런 쪽으로 지금 그 계약 공시도 나왔고 퍼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미가 가장 먼저 나갔고, 그 다음에 지금은 유럽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 뭐 스트라이즈라는 뭐 회사랑 그 계약을 해가지고 그 유통업체를 계약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유럽이 조금 지지부진해가지고 뭐 최근에 그 IR 담당자분이랑 얘기를 해보면 북미 쪽 담당을 했던 히어로 코스메틱스가 굉장히 잘했잖아요. 유통을 굉장히 잘해주셨거든요. 능력이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에서 이제 유럽도 진출할 수도 있다라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쪽으로도 중국이랑 동남아 쪽을 타겟으로 나가려고 하나 봐요. 근데 그 아까 제가 그 수분 드레싱이 좀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여드름 패치도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싸지 않거든요. 비싸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소비가 좀 올라와야, 그러니까 좀 나라가 좀 발전해야 이게 쓰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도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이미 나간 것도 있고, 좀 준비도 하고 있고 더 잘하려고 아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선 유럽 쪽으로 먼저 조금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봤었을 때 자기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성장해 나갈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로드맵이.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신규 시장을 개척을 하고, 중요한 거 이제 그 당시에는 요 세 가지를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열제, 스마트 패치, 마이크로 니들 기반, 뭐 TDS. 요 마이크로 니드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원텍 얘기할 때도 나왔을 텐데, 요게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주사 있잖아요. 주사는 아프니까 주사 바늘을 굉장히
마이크로 단위로, 마이크로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 피부 안으로 어떤 약물을 그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을 마이크로 니들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피부 미용 기기에서도 쓰이고, 근데 그거는 약간 포텐자 같은 데 쓰이는데 굉장히 커요. 그거는 마이크로 니들은 아닌 것 같은데,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들은 진짜 그 마이크로 니들을 좀 하는 느낌이고, 근데 지금은 그 약간 주사라기보다는 그 피부 미용 관점으로 약간 거기 안에 아까 제가 여드름 패치 같은 경우도 그 하이드로콜로이드를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 상처를 치료해 주는 건데, 얘네들이 이제 약간 피부 미용 쪽으로 거기 안에 약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그 마이크로 니들 통해서 조금 더 좀 그 약물을 잘 피부로 전달해 주겠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게 좀 현실화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2022년 2분기 때 이게 매출이 나왔어요, 미국 쪽으로. 히어로 코스메틱스에 이제 나간 걸로 제가 IR 통화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건 약간 조금 살짝 살짝 붙이면 조금 그래도 조금 아프다기보다는 조금 느낌이 다른 오돌토돌한 돌기가 있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현실화되고 있고, 이제 지열제랑 이쪽은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우선 가장 먼저 현실화되긴 했어요. 이게 그래도 2020년에 얘기했던 게 현실화되고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마이크론 니들도 이제 QA 확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을 얘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회사가 이 히어로 코스메틱스인데, 이 히어로 코스메틱스가 이제 미국에서 유통사를 맡고 있고 아마존에서 1등을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그 TNL에서 ODM을 해주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고 있거든요. 이 마이티 패치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노우즈, 이것도 이제 올해 EQ에 제가 알기로 처음 나온 제품을 알고 있고, 요것도 또 잘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마이크로 니들 제품도 있을 텐데, 여튼 이 회사 그 사장님이 계신데, 이 회사 사장님이 한국계 여성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한국에 잠깐 오셨다가, 그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제가 우리나라 아까도 보셨지만 여드름 패치가 굉장히 나온 지가 좀 됐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이 이렇게 여드름 패치를 붙이고 다니는 걸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냐라고 하다가, 아, 이런 게 있네라고 했는데 미국에 아직 이 시장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요거를 보고 그 가져가신 거예요, 요 아이템을. 그래서 미국에서 유통을 하셔가지고 아주 큰 성공을 거두셔서 이렇게 이제 아마존에서 1등을 하는 제품을 만들어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윈윈이 된 거죠. 그 TNL도 새롭게 이제 외국 시장에 개척이 돼버렸고, 히어로 코스메틱스도 이걸로 이제 큰 성공을 거두셨고. 그래서 이제 요 우리나라는 여드름 패치라는 말이 있지만 요 마이티 패치라는 게 미국에서는 거의 우리나라 데일밴드가 사실 그 제품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데일밴드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이티 패치도 약간 제품명처럼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일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그게 미국의 데일밴드인 거죠, 마이티 패치. 여드름 패치 쪽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거 사업 보고서를 좀 보려고 하는데, 사업 보고서는 사실 이거는 뭐 공부 겸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요런 거 이제 뭐 사업에 보통 이제 개요 이런 거를 쭉 읽어보시면, 제가 그냥 약간 대충 다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마이크로 니들도 나오고, 제가 아까 무상증자 얘기가 나와서 팁을 하나 드리면, 사실 TNL도 무상증자를 했었거든요. TNL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여기 보면 1대1 무상증자를 했어요, 2021년에. 근데 그렇게 큰 반향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도 그랬고, 이제 제가 드리는 팁은 그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요 반기 보고서에 이 왼쪽에 탭이 좀 자세하게 잘 나오게 바뀌어가지고 여기 이제 바로바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주식의 총수에 가면 이 주식의 총수가 있어요. 요 발행할 주식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있거든요. 이게 800만 주잖아요. 이게 유상증자를 해도 800만 주니까
기존에 이게 400만 주였다는 뜻이거든요. 400만 주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대주주 지분을 봐야 돼요. 대주주 지분은 이제 여기 주주에 관한 사항에 가면 대주주와 그 관계자의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나와요. TNL도 거의 50% 가까이 되잖아요.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50%면. 그러면 아까 400만 주 중에 50%가 대주주 지분이면 200만 주밖에 유통 물량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대충. 보통 이런 회사들이 무상증자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호재로 인식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사실은 이제 여기 연결재무제표에서 이 자본 항목을 사실은 봐야 요 자본에서 요 자본금이 좀 작아야지 무상증자를 하기에 조금 더 용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상증자라는 게 제가 간략히만 이게 근데 필요는 없는데 설명을 드리면 무상으로 이제 이걸 증자를 하는 거니까 주식 수를 늘리고 한 주당 가격이 만 1대1 무상증자면 반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재무제표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본금이 우선은 2배가 돼요. 왜냐하면 주식수가 2배가 됐고 자본금이라는 거는 그 주식수 한 장에 그 적혀져 있는 그 액면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액면가는 고정일 거잖아요. 그래서 액면가가 500원짜리면 500원짜리 액면가 주식의 총수가 2배가 되니까 자본금은 2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본금이 작아야지 좀 더 유리해요. 왜 유리하냐면 자본금이 2배 늘었어요. 근데 사실은 무상증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익히 들으셨겠지만 어떤 재무 제표나 어떤 기업의 펀더먼털하고는 크게 변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금이 2배가 된 만큼 이 이익응여금이 아니 맞다. 이게 이제 그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이익잉여금이 줄게 되니까 뭐 손해라고 봐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게 조금 덜 주는 게 좋으니까 자본금도 작으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이거보다는 사실은 이 주식 수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주식 수가 작은 뭐 최근에 뭐 또 뭐 후보 중에 하나 뭐 아톤도 뭐 한다 안 한다 말이 있어가지고 이게 저도 알잖아요. 그럼 이미 거기 소문이 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4대1 뭐 지난번에 뭐 조강 ILI 같은 뭐 4대1 무상증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 셀온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쫓아다니시는 거 얼마나 이게 확률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의심이 됩니다. 조금 더 확률적으로 조금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를 하는 게 그게 제 스타일이라서 저는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2022년 최근에 나온 반기 보고서인데 이게 반기 보고서 보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보던 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21년에 봤었을 때 그만큼 이 기업도 팔로우를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봤었을 때 이제 여기 경쟁 상황에서 이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내용을 삭제했더라고요. 이게 타사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적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제너웰 이 기업이 메디폼을 처음 만든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2018년까지만 해도 매출이 다른 TNL이나 원바이젠이라는 회사보다 매출이 큰 회사였는데 매출이 얘들 성장성이 정체됐죠. 얘네들은. 그 사이에 TNL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더 성장을 했으니까 좀 많이 다른 기업들을 위해 많이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약간 그 느낌을 이 회사가 약간 좀 혜자가 있나 또는 뭐 기술력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저도 이 추이를 보다 보니까 제일 먼저 개발한 이 제네웰의 메디폼을 다 잡고 지금 사실 제가 약국에 가보면 메디폼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지덤인가? 이지덤도 가보면 여기 나와 있죠. 그 이지덤이라는 제품도 TNL 거예요. 저는 이지덤도 샀는데 그게 아마 예전에 투사랑이나 광고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업 보고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요거를 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좀 해봤는데
여기 이제 상장을 21년에 20년에 했나? 여튼 뭐 했으니까 21년에 보면 21년 3월 1Q부터 이제 여기 정리된 걸 보면 매출이 이제 요렇게 성장, 요게 이제 손익계산서에 대한 그래프인데 성장하는 추세였고 올해 1Q에 약간 좀 YOY로 매출이 1% 거의 플랫했다가 다시 이제 이번 2Q에 굉장히 YOY로 큰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 매출을 했고 236억을 했고 영업이익을 83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잘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음, 매출이나 제가 영업이익을 YOY랑 QOQ로 여기 좀 적어놨는데 이때 이제 작년 4Q 때 매출이 잘 나왔는데 이 그 영업이익 OPM이 좀 원래 이제 뭐 30%대까지 30% 후반대까지 나오도 OPM이 줄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나갔다라는 그 IR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다시 30% 중반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조업이 이런 30% 중반대 영업이익이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만큼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판관 비율도 잘 유지를 시켜주고 있고 한 자릿수 때까지 떨어뜨리면서 굉장히 괜찮고 다음 분기랑 다음 4Q, 3Q, 4Q가 굉장히 기대를 저는 하고는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카펙스가 그렇게 많은 기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프리캐시 플로우도 뭐 잘 찍혀요. 잘 찍히는 기업이고 그래서 괜찮고 그다음에 뭐 크게 뭐 그 매출 채권이 좀 늘긴 했는데 이거는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못 물어봤네요. 하지만 이제 워낙 매출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 회전율로 따져보면 오히려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보질 못했는데 한번 모아서 IR이랑 한 번 더 얘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제가. 그리고 이제 현금성 자산이랑 단기 투자 자산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뭐 단기 뭐 유동성 위험에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 회사가 증설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시설 투자 공시를 보면 이제 2020년 하반기 때 증설을 하겠다라고 해서 요게 좀 밀리고 밀려가지고 최근에 증설이 이제 최종 완료가 됐고 그래서 이제 거의 캐파가 50%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캐파를 왜 늘렸을까? 그만큼 이제 매출 증가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반대로 또 누구는 뭐 반대로 이게 또 제조업이라서 캐파 늘려놓고 매출이 안 늘면 오히려 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잘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로우는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사업 보고서에 가면 여기 조금 좋은 게 이 수주 잔고를 굉장히 자세하게 잘 적어줘요. 그래서 이 수주 잔고가 특히 이제 대부분 국내보다는 해외 매출이 많거든요. 여기 이제 매출 및 수주 상황에 가보면 이제 여기에 해외랑 국내 매출 비교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2022년 상반기를 보시면 총계를 보면 내수 대비 수출이 뭐 거의 훨씬 많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수출을 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 중에 요 하이드로 폴로이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여기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 수주 잔고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 너무 이제 벌써 30분이 돼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요 발표를 드릴게요. 요게 이제 수주 잔고랑 그 수출 데이터를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해서 다음 3Q, 4Q 매출 예상까지 해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오늘은 이제 여기 이 상태에서 간략하게 투자 아이디어를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면 우선은
기존 사업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수출 증가가 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국가가 다변화되는 쪽에서 저는 QA 증가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스트라이즈 그룹이랑도 그 공시가 있어요. 그 다트에 가서 보시면 공시한 거 있고, 그다음에 히어로 코스메틱스랑도 올 초에 이거 공시 나왔을 때 주가가 한번 갔었었는데 굉장히 좀 좋은 계약을 기반으로 공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미국은 지금도 아직도 이 아마존 1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또 이슈가 좀 있는데 요거 주담 얘기한 것도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그다음에 싱가포르는 직납으로 확장, 뭐 중국은 뭐 이거 메디칼이랑 뭐 올리브영 같은 회사를 통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여기 아직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까지 잘 되면 굉장히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또 중국이 워낙 시장이 크니까 요거는 계속 좀 팔로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삼격 치료제 하이드로콜로이드 기반에서 미용 목적으로 이제 여드름 패치가 확장이 됐고 이제 RF 니들까지 이번에 처음 EQ에 이제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 이 RF 니들이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QA 증가 및 PA 증가까지 볼 수 있어가지고 요것도 이제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다음에 이제 수주장부랑 그 수출 데이터는 한번 정확하게 한번 제가 그 팔로우 되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 IR 담당자 말씀으로는 3Q도 비슷한 수주 잔고가 나올 거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제가 EQ 그 수주 잔고 까보니까 3Q 때 조금 줄었어요. 수주 잔고가.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제 계속 이제 담당자분이 얘기하는 거는 스팟 물량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수주 잔고는 이제 미리 받는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잘 팔리면 이제 히어로사나 뭐 다른 데서 좀 더 물량 보내주세요. 이게 왜냐면 좀 단기간에 바로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스팟 물량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괜찮은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3Q가 좀 궁금하긴 해요, 저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이게 제조업이다 보니까 수주장고랑 그 수출 데이터가 또 워낙 잘 나오니까 그런 걸 보고 약간 좀 단기적으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2Q 사업 보고서 빨리 체크하고 3Q 보고 좀 줄었네 아마 빼셨을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신이 있는 투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그런 식보다는 조금 더 단기로 보는 투자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소신 있게 투자하시고 나가신 다음에 이게 잠잠해지면 결국은 이제 저 같은 또 단기로 보는 분들만 남게 되면 결국은 이제 거래량이 줄고 나중에 거래량이 작아진 상황에서 팔 사람이 사라져 버리고 결국은 이제 그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조금의 이제 추가적인 신규 매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좀 확 빨리빨리 올라가는 게 보통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주식이. 그래서 이제 365일, 뭐 360일 떨어지더라도 5일 만에 주가는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더 이제 기다리는 스타일인 거고. 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7월부터 250억 정도 추가됐다. 이게 풀 캐파가 이제 500억 캐파인데 250억 추가돼서 750억 캐파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주단 말씀으로는 뭐 계속 뭐 잘 되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잘 된다고 해서 얘기를 하시고 연말에도 한 번 더 추가 시설 투자 공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는 진짜 잘 되나? 이게 왜냐면 아무 의미 없이 하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좀 굉장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팔로우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각자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건 이제 다 사람 생각이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뭐 한번 같이 팔로우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발표를 이걸로 마치고 제가 기업 발표를 거의 2주, 3주 만에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 2, 3주마다 하나씩은 해볼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회사도 다녀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여튼 같이 이런 거 공부해 보시면서 팔로업도 같이 하고 같이 뭐 제가 잘못된 부분도 좀 지적해 주시고 또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렇게 좀 선순환되는 구조로 제가 만들어 보려고 요 유튜브 개설을 했거든요. 저도 피드백을 받으면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원택도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계속 같이 이렇게 좀 소신을 만들어 가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미래 10년, 20년 뒤에 같이 모든 분들이 다 부자가 되지 않을까. 부자는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천천히 같이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